돈, 명예, 권력. 성공 가도를 달리던 광고 기획자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쓰러질 만큼의 과로와 스트레스, 무너져가는 가족 관계. 그녀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53세 도예가 김하나 씨가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한 조각의 흙으로 시작된 제2의 인생,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에 대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제 나이 이제 53, 지금은 도예가로 살아가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처음 이 사연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1997년, 제가 광고 기획자로서 가장 빛나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저는 서울의 한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사 앞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게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광고인이라는 직업이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저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영감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흘러나온 "우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라는 제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건축 설계사였던 그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게 일과였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예술과 디자인, 창의성에 대한 대화는 끝이 없었죠. 서로의 작업을 보며 조언을 주고받고 때로는 깊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의 큰 전환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광고계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카페에서의 만남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죠. 특히 2001년에는 제가 담당했던 대형 광고 캠페인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책임감도 커져갔어요.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야근이 잦아졌죠. 남편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그 즈음 태어난 딸아이와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그게 최악의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제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04년 봄, 그때 저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광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형 식품회사의 새로운 브랜드 런칭 캠페인이었죠. 6개월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어요. 밤낮 없이 회의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했죠. 그만큼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프레젠테이션 도중 갑자기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빈혈이었다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지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이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제가 쓰러진 바람에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 되었고 그 큰 프로젝트는 결국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저는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15년 동안 제 전부였던 광고회사를 그렇게 허무하게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밤에는 마감에 쫓기는 악몽을 꾸기도 했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져 갔어요.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와는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죠.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저는 점점 더 제 안으로 움츠러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혼자 차를 몰고 목적 없이 도시를 헤매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문득 창밖을 봤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그때 딸아이가 방에 들어와서는 엄마, 나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도 몇 번 말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왜 그랬는지 딸아이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어쩌면 제가 잃어버린 것은 직장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걸까요? 예전에 카페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 광고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였을 때 그 행복, 그 모든 것들을 일 속에 파묻어두고 살았던 거죠. 딸아이의 손을 잡고 미술학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전시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새로운 시작, 신진작가, 기획전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였어요. 딸아이가 미술학원 상담을 받는 동안 저는 그 포스터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두드렸어요. 어쩌면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올랐어요. 예전에 광고할 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리고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처음으로 제 작품을 전시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떨렸던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제가 처음 광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고요. 그 전시회 포스터를 본 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죠. 평소 디자인 작업은 많이 해왔지만 순수 미술은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전 어릴 적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던 그때처럼요. 제 작업실은 우리 집 베란다였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딸이 학교에 간 후 저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죠. 처음에는 단순한 풍경화부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멀리 보이는 산줄기,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같은 것들을요. 점차 제 그림 속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광고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열정과 환희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졌어요. 붓질이 격렬해졌고 색채는 더욱 강렬해졌죠. 때로는 실패했던 순간의 좌절감과 분노도
캔버스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까요? 우연한 기회에 동네 작은 갤러리 관장님이 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 원장님의 소개였죠. 관장님은 제 작품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인상적이라고 하시면서 전시회를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아이가 엄마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줬죠. 그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전시회 준비 기간은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예전처럼 스트레스로 가득 찬 바쁨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솟아났죠. 가족들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제 작업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딸아이는 주말마다 제 그림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해주었죠.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죠. 20점의 작품을 걸었는데 그 중에는 제가 광고인으로 일했던 시절의 기억을 담은 작품도 있었고, 실패 후의 절망과 새로운 희망을 표현한 작품도 있었어요. 전시회 오프닝 날,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죠. 하나 씨,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제가 도예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제이님,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흙과의 만남이었답니다. 제 첫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갤러리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제 그림들을 한참 동안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 속에 진심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당신의 손길이 더 깊은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깊이가 있는데 붓과 물감으로는 거기까지 닿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저를 당신의 작업실로 초대하셨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도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작업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있었어요.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흙냄새,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도자기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처럼 편안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도예의 기본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흙을 대할 때는 겸손해야 해요. 흙은 당신의 마음을 알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토를 만지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물레를 돌리면 흙이 중심을 잃고 흩어져 버렸고, 손가락 힘 조절을 못해서 기껏 만든 형태가 무너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패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정이 즐거웠달까요? 무너진 흙을 다시 뭉쳐서 새로 시작할 때마다 마치 제 인생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물레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광고를 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찾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요. 흙을 만지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손끝으로 흘러나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림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마침내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이제 알겠죠? 도예는 단순히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였어요. 도예는 제게 새로운 표현 수단이자 저를 치유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딸아이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더 편안해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라고 말해 주었죠. 매일 아침 일찍 할머니의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형태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조차도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드디어 제 손으로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해요. 광고와 도예는 너무 다른 분야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아요. 광고든 도예든 결국은 마음을 담아내는 작업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제 작품 속에 진정한 제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삶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DJ님, 도예를 시작하면서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거였을 것 같아요. 예전에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는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건강 관리는 뒷전이었거든요. 불규칙한 식사, 만성적인 수면 부족, 운동은 생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도예는 달랐어요. 도예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흙을 다루는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죠.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요. 물레를 돌리고 흙을 만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몸의 리듬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작업실에 가기 전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는 거뜬히 걸을 수 있어요.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도예 작업은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큰 작품을 만들 때는 온몸의 힘을 사용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었죠. 할머니께서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도 나눠주셨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던지 저도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사실 도예 자체가 운동이기도 하지만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예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몸의 균형을 잡는 게 물레 작업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요가를 하면서 제 몸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자세도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이 농담처럼 당신 요즘 피부가 좋아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광고회사 다닐 때는 늘 피곤해 보이고 창백했는데 이제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더라고요. 화장품이 바뀐 게 아닌데 말이에요. 아마도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닐까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늘 긴장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화가 날 때면 힘껏 흙을 치대고 슬플 때면 부드럽게 흙을 쓰다듬으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아요. 때로는 실수로 작품이 망가질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취미로 시작한 도예가 이렇게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요즘은 가끔 예전 제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해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때. 만약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절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이님, 우리는 종종 잊고 살지만 건강이라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같아요.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이 둘의 균형이 잡혀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도예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건 제 건강만이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아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도 도자기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던지. 사실 그동안 딸아이와는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시기에 딸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온 시간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그날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딸아이와 함께 작업실에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클덩어리를 만지작거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딸아이의 손놀림이 얼마나 섬세하던지 저보다 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며 키워온 감각 덕분이었겠죠.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어요. 흙을 빚으면서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딸아이는 특히 제가 실패했던 순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더라고요.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느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힘들어할 때 딸아이도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답니다. 남편의 변화도 컸어요. 주말이면 작업실에 들러서 저희 모녀의 작업을 구경하곤 하죠. 건축가인 남편의 눈에는 도자기가 또 다른 형태의 건축물로 보이나 봐요. 가끔은 전문가다운 조언도 해주고요. 이 부분의 균형이 조금 아쉽네. 하면서 스케치를 해주기도 하죠.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딸아이가 직접 만든 도자기 컵을 선물로 주었어요. 모양은 조금 울퉁불퉁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컵이었죠. 그 컵으로 마시는 커피는 어떤 유명 카페의 커피보다도 맛있어요. 최근에는 가족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만의 식기 세트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딸아이는 그릇을, 저는 컵을 만들고 남편은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아주었죠. 각자의 개성도 살리면서 하나의 세트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요. 마치 우리 가족처럼요.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소중해요. 예전에는 갈등이 생기면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것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재희님, 도예는 제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에요. 잃어버렸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게 해준 선물이죠. 흙을 다루며 우리는 서로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손끝으로 전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깨달은
소중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진정한 노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53살. 이제 제 나이가 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네요. 예전에 광고회사에 다닐 때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막연히 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다면 그것을 즐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요가도 하면서 제 몸을 돌보고 있죠. 도예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이에요. 하지만 이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정한 수입으로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은 제 도예 작품들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고, 작은 교실도 열어서 수업도 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남편의 건축사무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열정적인 취미예요. 도예는 제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삶의 의미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답니다.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늘 성장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도예라는 열정적인 취미는 제 건강을 지켜주고, 그 건강은 제가 더 열심히 작업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그 작업은 다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고요. 마치 잘 구워진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균형 잡힌 삶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딸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죠. 주말이면 다 같이 작업실에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예전에 저는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워했어요. 뭔가 끝나버린 것 같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정체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자 또 다른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작업실 창문을 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도예를 가르치는 수업에 한 수강생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제가 일했던 광고회사의 후배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배님,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늘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때의 저도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도예 교실을 열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하지만 첫 수업을 시작하고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도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에요.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에서 태어나는 소박한 그릇들, 수십 년간 주부로 살아오신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찻잔들.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딸아이도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가끔 저한테 조언을 구하곤 하죠. 엄마, 이 디자인 어때요? 하고 보여줄 때면 예전에 제가 광고할 때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가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예술이 주는 감동과 창작의 기쁨에 대해서요. 남편은 요즘 은퇴 후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의 꿈이 하나 있는데 시골의 작은 갤러리 겸 카페를 여는 거예요. 남편이 설계를 하고 제가 도예품을 전시하고 우리 부부의 취미와 재능을 모두 담은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매일 저녁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행복한 상상을 해요. 우리 갤러리에서 차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제가 만든 그릇에 남편이 직접 내린 커피를 담아내는 모습. 그리고 주말이면 딸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전시회를 여는 모습까지. DJ님,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한순간의 실패가 영원한 좌절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광고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이님,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나요?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남았어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얼마 전 한 젊은 직장인이 제 도예 교실을 찾아왔어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취미를 찾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지친 눈빛을 보면서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진정한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흙을 만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마치 예전에 제게 하는 말 같았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해야 한다의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하죠. 저도 그랬어요. 광고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정작 제 마음 속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있었어요. 도예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게 무엇인지를요. 그건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요. 제 작업실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만든 서툴렀던 작품들부터 지금까지의 작품들을 모아둔 작은 선반이에요. 가끔 그곳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도예를 통해 제가 만든 건 단순히 도자기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쌓았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향하는 길에 감사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음에,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음에 감사하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낼 작품들처럼 제 인생도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한 특별한 순간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작업실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죠. 작업대에 앉아 물레를 돌리기 전 문득 제 손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흙을 다루면서 거칠어진 손이지만 전 이 손이 참 좋아요. 이 손으로 제 꿈을 빚어가고 있으니까요. 작업실 벽에는 제가 광고회사 시절에 만들었던 광고들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어요. 가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답은 늘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답니다. 물론 수입은 예전만 못하고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졌죠. 하지만 제게는 이제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향하는 작업실, 흙을 만지며 느끼는 평화로움,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행복들. 어제는 딸아이가 대학교 과제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들고 왔어요. 제가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숙련된 솜씨더라고요. 딸의 작품을 보면서 남편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도예 왕국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소리가 얼마나 행복하던지. 어쩌면 인생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연히 이상적인 형태를 꿈꾸죠. 하지만 실제로 흙을 빚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실수로 작품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마에서 구울 때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런 실패와 균열까지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라는 걸요. 완벽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배움이에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보다는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삶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어요. 오늘도 저는 작업실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참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게 해준 것에,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이제 저는 작업실로 돌아가 오늘의 작업을 시작해야겠네요. 오늘은 어떤 작품이 제 손끝에서 태어날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빚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을게요. 오늘 김하나님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 이막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바구니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막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후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